나서 계셔야지. 다시게도 안 내려올 거잖아.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아니,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마지막에 중요세 뭐 자료 다 갖다 줬는데 주민들이 과거를 며칠 동안을 결국은 안 내다가 무슨 자료를 갑자기 어떤 자료를 냈다는 거죠? 이런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가진 사람, 저렇게 청문회에 임하는 사람이 저런 전례를 남기고 국무총리가 됐다. 국가 채무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깡그리 모르는 사람, 2004년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국무총리, 이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밀어붙였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정은경 후보자 변명은 이렇게 씁니다. 해명은 이렇습니다. 본인 남편과 관련된 그 주식 관련된 부분이 알려진 것과 좀 다른 게 있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명을 지금 해야죠. 왜 지금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왜 또 인사청문회 때 하겠다고 합니까? 이게 김민석 이펙트예요. 김민석 효과입니다. 그날만 넘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정보가 다 그 공개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국회의원들만 정보를 정보 취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른바 한 방이 청문회에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하기 전에 이미 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언론도 검증하고 상식적인 의혹 제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었다. 이건 사실은 억울한 얘기죠. 이미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지 결격 사유가 100점 정도 되면 마땅히 탈락돼야 된다라고 친다면 100점을 훨씬 넘었어요. 김민석 후보자는. 그런데 청문회에서 뭐 10점, 20점 더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그 공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료는 안 내고 증인도 결국 거부하고 청문회 이틀만 하면은 넘어가고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었네? 막상 열어보니까 별거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식을 똑같이 정은경 후보자도 따라가는 건데 자, 이 정은경 후보자 문제는요. 이것은 언론이 사실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용산에서 인사 검증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게다가 본인 후보자가 해명했다라는 그 수익 그 있지 않습니까? 수익 액수와 실제 수익도 꽤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검증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관계자가 그 기사의 쿼트가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용산의 분위기다 라고 말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불과 열흘 전 기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 일인지 정말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다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은경은 탈락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지명이 됐어요. 저는 그 지금 권력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조짐들이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오광수석입니다. 오광수석. 결국은 낙마시켰잖아요. 낙마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김민석 사례를 보니까 정반대예요. 훨씬 더 그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광수석의 낙마는 내부의 파워게임에서 이른바 그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을 밀어낸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은경 후보자도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란 폭격하는 거를 빌미로 해서 강경파들이 이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있잖아요. 대출 그거 규제 폭탄 떨어뜨린 날 그것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금융위원회가 여러 부처들하고 같이 모여서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 대통령실이 모르게 만들었다 발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갑자기 대통령 대변인이 그거 우리 모르는 일이에요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금융위가 사고를 쳤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이따 나와서 그게 아니라 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온 가설은 그럼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뭔가 혼자 잘못 알았나 이런 가설이 또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 의중도 확인 안 하고 자기 혼자 바보처럼 곰바우 짓을 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내부에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내부에 뭔가 파워 게임에 알력의 산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은경 후보자 지명이 또 된 것도 또 하나의 미스터리거든요. 전 이것도 내부에서 뭔가 역학 그 관계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쪽이 이긴, 그래서 갑자기 뒤집어진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고, 뭔가 그 권력 내부에서 막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쟁투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봅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어차피 6월 3일 날, 7월 3일 날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그냥 표결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 두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은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좀 지리멸렬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국민들이 더 많이 아세요. 국민들이 더 많이 아시고 국민들이 더 많이 격분해하시고 국민들이 더 많이 이 상황에 대해서 흥분해하시고 더 많이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네. 국민들의 정말 지성을 기대하고 국민들의 정말 그 지성을 저희가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보면 최근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국회 안에서 일단은 농성을 하고 있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잠깐 왔다가 간 일이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언행이 참 가벼워요. 참 가벼워요.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거기 가서 고생하셨어요. 계셔야지.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간식. 웰빙 나는 언제 간식한다 그랬냐. 간식 하시는 건 아니지? 간식 하지 마. 간식은 왜 그래? 다시게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다시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아니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아. 아니 무슨 마지막 증여세 내는 거 자료 아니요, 다 내라고 갖다 안 줬는데 했다고. 야 주진우 의원이 과거를 하시고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아니 자료 안 낸다고. 아니 잘못 들으셨구나.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아니 자료를 다 안 보시는데. 열람을 하고 안 봐서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며칠 동안을 결국은 안 내다가 무슨 자료를 갑자기 어떤 자료를 냈다는 거죠? 저게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증여세한 게 그거잖아요. 왜냐면 2억 원 여러 가지 몇 억 원 동안 좀 8억 원, 6억 원 뭐 쭉쭉쭉 비는 돈 가지고 계속 그 말로 계속 해명했던 부분에서 마지막 2억 원이 그 2억 원이잖아요. 장모한테 본인이 생활비조로 현 아내가 200억 원,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쭉쭉 받아왔다는 거. 네. 그 2억 원, 장모님이 받았던 2억 원을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내지 않다가 그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인이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 증여세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마지막 날 12시에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왔는데 주진우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을 때 표현을 현금 5억 원인가 6억 원을 현금에 장롱에 쟁여놓고 지금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을 검사식의 조작이다라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왜 합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안 줬다는 거예요.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 지금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청문회 마지막 날 12시에 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안 하니까 주지 않았다. 그리고 12시에 와가지고 자료를 주려고 했더니 받아가지 않았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해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는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인석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건 그 사실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인석 후보자 지명이 잘했다라는 응답이 더 많냐? 그것은 이제 정부 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는 뭐 호통 뭐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경제인들이 보니까 뭐 소통 뭐 대통령이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제 영리하게 한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생각보다는 강공을 좀 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코스피도 3천이 뚫리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유 그래 총리는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엔 그냥 시켜주지 뭐 이런 마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인석 후보자의 저런 의혹들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MBS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하고 김인석 후보자 지명이 잘 됐다는 응답이 17%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7%포인트 정도의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부당한 일이다라는. 그렇지만 정부 초기 때문에 일단은 용인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17점을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 김민석 후보자 하나로. 그럼 여기서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 그것이 언젠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정권 자체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라 보고, 첫 총리 인사에서 17점을 까먹었다. 저는 굉장한 그 감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밀고 나가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로 봐서는 국격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이런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저렇게 청문회에 임하는 사람이 저런 전례를 남기고 국무총리가 됐다. 국가 채무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깡그리 모르는 사람, 절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 2004년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국무총리, 이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뭐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뭐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건 저는 지난 주말부터는 사실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이제 전투력 상실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건 저렇게 배추 쌓아놓고 청문회 하고 자체 청문회도 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나경원 의원 농성이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저거 한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저희 지역에 대학생을 한 명 만났어요. 대학교 2학년 공대생인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 그다음에 우리 보수 정치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그 농성하신다고 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저런 분이 있구나 했는데, 이제 그 실내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보면서 조금 실망했대요. 좀 결기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또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데, 그걸 막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여당의 중진이란 사람들이 무슨 캠핑하냐 뭐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 도의에 어긋났다라고 보고, 저렇게 해서라도 자꾸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진 못하지만 부당한 일입니다라고 역사의 기록을 자꾸 남겨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결기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진짜 아쉽습니다. 정말 그럼 웃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갔어야 돼요. 예, 그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할 거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여성이니까 여성에게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 좀 더 강건하고 또 강력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하지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은 솔직히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집에 가시잖아요. 그나마 저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책을 보든 뭐 앉아 있든
뭐 커피를 마시든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냉방도 안 되고 공조도 안 돼요. 안 된대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하여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든 무슨 꿈이 있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슈를 만들고는 있잖아요. 근데 저런 어떻든 간에 하고는 있는데 저걸 두고 같은 여당에서 같은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무슨 바캉스 왔냐, 야 스타벅스 먹고, 고급, 무슨 뭐 웰빙 김밥 처먹으면서 웰빙 김밥 먹으면서 바캉스 왔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그건 여당에서 한 거고. 야당에서도 했어요. 야당에서는 네, 야당 모 전 최고위원이 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으로 비판하고 하시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같은 당에서. 이미 여당 그 박홍근 원내대표, 뭐 김병주 최고위원, 또 한준호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다 희화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걸 같이 그 동조해서 그렇게 같이 비판하는 것은 저도 좀. 근데 저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또 전당대회랑 연결을 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출마용이다. 예. 근데 전당대회 용이라면 또 비판을 받을 만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상대방에서도 비판하는 또 야당 내에서의 그 분들도 보니까 전당대회의 경쟁자들 쪽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